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직장도 폐쇄되고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참 이렇게 따분하고 우울해지기 쉬운 시즌입니다. 안 그래도 사실 중년이 고독하다는데 더더욱 그런 게 더 심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엔 술과 건강 그리고 HDL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좀 따분하고 이러면 또 술 한잔 생각도 나고 할 텐데, 그리고 또 술 먹으면 또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낮아진다고 하는 말도 있고 또 해롭다는 말도 있고, 그럼 과연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언스 리더 제 10화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다룰 내용은 우리가 술에 취하는 원리, 그리고 우리 음주량을 정의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알코올은 어떻게 분해되고 어떻게 없어지는가, 그리고 또 음주와 혈액의 리피드의 변화, 그다음에 적당한 음주란 어디까지이며 왜 술을 먹으면 살이 찌는가에 대해서, 그래서 음주의 좋은 면과 또 음주하면은 또 이거 HDL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또 나쁜 면, 그리고 또 저의 개인적인 경험, 제가 한 달 술을 끊어본 경험에 대해서, 물론 제가 지금도 이제 한 달 이상 이제 술을 끊고 있는 중입니다.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술은 인류 문명 초기부터 우리 사람들과 함께 해왔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포도를 따서 이제 술을 만드는 게 벌써 한 수천 년 전에 우리 이제 이집트 문명이나 그리스 문명에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인간의 노력과 수학에 대한 감사, 자연에 대한 감사를 표현했죠. 그리고 또 술과 마찬가지로 담배도 역시 인류의 오랜 기호품이었고요. 여기 이제 이 여인이 이제 술을 한 잔 마시면서 이제 담배를 피우면서 어떤 피로를 좀 씻는 뭐 그런 그림을 이미 미국에서 한 100년 전에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작품이 있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우리가 담배에 대해서, 이 니코틴에 대해서 HDL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런 술에 대한 것을 좀 더 깊이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술은 양면성을 가진 음식입니다. 알코올은 그 자체로는 아주 약산성의 물질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 세포를 환원시켜주는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술을 마시면 그 자체로 에너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 HDL 콜레스테롤이 상승하고요. 그래서 심혈관 질환이 예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프렌치 패러독스라고 말하죠. 프랑스 사람들은 기름진 것을 많이 먹는데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낮고 또 장수한다. 그 이유는 바로 이런 와인을 즐겨 마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와인에 어떤 명약의 물질이 있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고요. 그러나 알코올은 여전히 1급 발암물질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술은 마약과 같은 향정신성 물질로 이제 구분이 되고요. 간독성 지방간 강경변을 유발하고요. 항이뇨 호르몬의 작용을 억제해서 굉장히 소변이 빨리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술을 조금 먹으면 별로 오줌이 많이 안 나오다가 어느 정도 먹으면 그때부터는 계속 자주 이렇게 화장실에 자주 가야만 되는 거죠. 그만큼 이제 우리 몸에서 탈수 현상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또 저혈당을 초래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알코올을 분해하는데 몸에 저장되어 있는 이 당을 많이 소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혈액이 산성화되고 또 그리고 또 이 축적된 에너지가 다 지방으로 합성돼서 저장이 되죠. 그래서 어떤 학생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술을 많이 마시면 술은 원래 물이잖아요. 맥주에는 엄청난 양의 물이 있는데 왜 그걸 마셨는데 이렇게 갈증이 나는 거죠? 바로 그 대답은 그 많은 물을 이미 다 소변으로 배설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안주 없이 술만 먹어도 아랫배가 나오는 이유는 술 자체가 많은 에너지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음주란 얼마까지가 적당한가? 그리고 그에 과연 조절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것이 큰 이제 문제로 대두하게 됩니다.
네, 여기 음주량을 세계 지도로 표시한 것을 보시면 그 우리나라가 상당히 술을 많이 먹는 그런 나라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색깔의 강도가 강할수록 이제 많이 먹는데 중국보다 강하고 일본보다 강하죠.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연간 한 10에서 12리터의 순수 알코올을 소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맥주 한 캔에 한 15ml의 순수 알코올이 있으니까 계산하면 한 연간 한 800캔 정도 소비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하루에 2캔 이상 매일 마시는 꼴이 됩니다. 엄청난 양이죠. 사실은 술을 마시지 못하는 어린이, 노인, 또 여자분들 다 빼고 나면 성인들은 하루에 2캔 이상을 훨씬 더 많이 마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2016년도의 통계입니다. 네, 우리 사람을 비롯한 이 고등동물들은 아주 그 고도로 발달한 두뇌가 있고, 이 두뇌는 각종 중독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두뇌의 그 기능이 행복한 걸 느끼면은 굉장히 그걸 다시 또 반복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취가 잘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중독이 잘 되고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중독이 될 수 있는데, 생쥐에게 이 술을 주면 쉽게 중독이 돼서 나중에는 물을 주면 안 먹으려고 합니다. 술을 줘야 먹게 되는 거죠. 술만 찾는 경향이 있고요. 막에 존재하는 이 특정 수용체가 우리 두뇌 속에는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밝혀지지 않은 게 많죠. 그래서 이 고등동물이 약물이나 알코올이나 니코틴 중독에 굉장히 민감성을 보이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종류의 이런 마약들한테 쉽게 우리가 그 중독될 수 있는 많은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물에는 이제 진통제나 혹은 마취제나 안정제나 술이나 담배나 이런 것들, 소위 그 향정신성 약물이나 어떤 그 음식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그 알코올이나 마취제는 우리 사회에서 널리 사용됩니다. 술집이나 치과나 병원에서도 흔히 만나게 되죠.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는 술에 의해서 취하는 원리를 잘 모릅니다. 또 술이 취하면 기분 좋은 건 알겠는데 왜 취하는지는 모르죠. 또 마약이나 마취제에 의해서 중추신경계가 마비되는 건 알겠는데 그 원리는 잘 모릅니다. 또한 그 술에 취하려면 1회에 최소 10g 이상의 알코올이 들어와야 내가 이제 흥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술 제품의 한 잔 혹은 한 캔에는 알코올 10g 이상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그리고 이제 이런 알코올이나 마취제는 신경세포막에 작용해서 효과를 나타내는데요. 많은 그 항우울증 치료제, 항생물질이나 항암제 이런 것들도 같이 이 신경세포막에 작용하기 때문에 사실은 서로 중복돼서 그 효과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술이나 마취제가 이제 다른 약물의 작용을 방해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고요. 또한 이런 알코올이나 마취제 사용이 우리가 흔히 접하지만 그 원리도 잘 모르고 있고 일단 또 부작용도 사실은 많이 연구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네, 알코올은 물에 녹기 때문에 물의 함량이 높을수록 분해가 빠릅니다. 그래서 같은 몸무게라면 남자가 훨씬 더 여자보다 이 알코올의 분해 능력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술에 약한 이유는 남자가 체중에서 차지하는 물의 함량이 더 높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콜레스테롤이 알코올을 세포막으로부터 제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많을수록 알코올에 취하는 속도가 좀 더 느려집니다. 그리고 또 생쥐나 제브라 피쉬에게 알코올을 공급하면 내성이 생기고요. 그래서 뇌신경 조직에 이 콜레스테롤 농도가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보다 술을 더 좋아하게 됩니다. 생쥐에게나 제브라 피쉬에게나 술을 주어서 실험을 하면 나중에는 술만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을 쳐보면 학생들한테 그 같은 몸무게라면 남자가 더 술이 세다고 이제 수업 시간에 가르쳤는데 시험 치면은 틀린 학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틀렸냐고 물어보면 며칠 전에 어떤 여자 선배랑 술 얘기했는데 졌다. 그러니까 하필 그 학생 주변에는 술 센 여학생이 많아가지고 여자가 더 술이 세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몸무게라면 남자가 더 술이 센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콜레스테롤이 더 높은 사람이 좀 더 술에 더 오래 버틸 수가 있죠.
네, 여기 이제 음주량을 정의를 해보면 음주 1이라는 것이 맥주 한 캔 정도에 해당하는 한 15g 정도의 에탄올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소주로 치면 한 2잔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와인은 한 컵, 한 뭐 150ml, 양주 한 잔. 그러면은 요 음주 1은 대부분 알코올이 한 15g에서 한 20g 그 정도 사이가 되는 것이 음주 1로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코올을 상용한다고 말할 때는 한 달에 최소 한 번 1음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로 많지 않은 것이죠. 한 달에 한 번 술 먹는 건 거의 뭐 안 먹는다고 보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폭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달 동안에 1일 이상, 5음주 이상을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뭐 맥주로 치면 한 5캔 이상을 먹을 때, 그게 하루 이상 될 때를 폭음이라고 하죠. 이 정도 양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폭음이라고 하면 막 맥주, 소주 막 몇 병씩 먹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은 양을 폭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과음이라고 하는 것은 30일에 5일 이상 5음주 이상을 할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음이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낮은 빈도의 술을 먹는 것을 이 과음, 그러니까 알코올을 정의할 때 이렇게 과음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걸 다 알고 나니 우리 한국 남자들이 사실 상당히 많이 술을 먹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술을 많이 마시는 나라들의 특징을 보면 여기 이제 1위 백러시아부터 이렇게 뭐 많은 러시아 뭐 이런 나라들 보면 대부분 북유럽에 있고 동구권이 많습니다. 왜냐면 이들 나라들은 좀 햇빛이 부족하고 또 좀 엄습한 그런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데 사계절도 분명하고 햇볕도 많은데 굉장히 그 술을 많이 마시죠. 그래서 그리고 또 맥주, 와인, 양주보다 다른 걸 많이 마시는데 아무래도 소주나 막걸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음주의 진행을 보겠습니다. 이제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첫 단계는 이제 걱정으로부터 탈출합니다. 이때 한 혈중 알코올 농도가 한 0.05% 정도 될 때일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주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좀 더 진행하면 0.08 정도가 되면 이제 억제가 이제 벗어납니다. 어떤 굴레로부터 탈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좀 더 지나면 이제 진정작용이 있으면서 이제 판단이 흐려지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이제 0.15%가 넘어가게 되면 이제 말이 꼬이게 되고 이제 똑바로 서 있지 못합니다. 비틀거리게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0.2% 가까이 가면 이제 소위 우리가 필름 끊긴다고 하죠. 기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블랙아웃이라고 영어로 말하고요. 그 이상이 되면 이제 인사불성이 됩니다. 그리고 0.4%가 넘어가면요. 절반 이상의 사람이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술은 독약입니다. 이렇게 많이 마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0.2%가 되면 이제 그 구속 수사를 하는데 보통 그거보다 2배가 되면 절반 사람이 죽으니까 0.2%에서 멈추지 않으면 사람 죽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술에는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법률적인 책임이 따릅니다. 그리고 흔히 그 빈속에 술 마시면 더 짜릿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공복 시 음주가 더 해로운 이유는 혈중으로 더 많은 알코올이 이제 흘러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급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음주 후에 한 2시간째가 혈중 알코올 농도가 최대가 되기 때문에 흔히 우리가 술 마시고 한 2~3시간 정도 깼다가 운전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그때 2~3시간 깼을 때 자기 정신은 깼을지 모르지만 이 혈액 속의 알코올은 최대치가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 단속에 잘 걸리겠죠. 그리고 보통 그 혈중 알코올 분해에는 한 6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네, 술을 분해하는 유일한 조직 기관은 간입니다. 그럼 간에서는 어떻게 술을 분해하느냐 하면 두 가지의 효소가 있습니다. 알코올 분해 효소와 알데하이드 분해 효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에탄올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그 알코올 분해 효소가 이 아세트알데하이드를 먼저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아세트알데하이드는 또 이 분해 효소에 의해서 이제 초산으로 분해가 되죠. 그런데 이 아세트알데하이드는 숙취 유발 물질이고 두통이나 구통을 유발하기 때문에 아주 신속히 제거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간 조직 안에는 이런 그 알코올 분해 효소와 알데하이드 분해 효소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술이 적당히 들어오게 되면 에탄올에서 아세트알데하이드 초산으로 쉽게 분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 과정에서 두 분자에 NADH라는 환원 물질이 생깁니다. 아마 고등학교 생물 시간에 이 NADH가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세 분자의 ATP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알코올 한 분자에서 NADH 두 분자가 만들어지니까 결국은 6분자의 ATP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ATP들은 다 에너지 물질이고 쓰여지지 않으면 우리 몸에서는 이제 지방으로 축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술을 많이 마시면 아랫배가 나오는 이유는 바로 이런 술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형성 능력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술은 신기하게도 음주 초기에는 아주 기분이 좋아지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환원 물질이 많이 생겨나서 이제 기분도 좋아지고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도 쉽게 이야기하고 또 친구도 쉽게 만들어지죠. 아주 초기에만 그렇습니다. 근데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이제 술은 이제 에너지를 빼앗기 시작하는 거죠. 아마 이 슬라이드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술을 많이 마시면 간이 손상되는가에 대한 이유입니다. 혈중 알코올은 두 가지 경로로 분해됩니다. 거의 대부분 90% 이상이 이 간에 있는 알코올 분해 효소 시스템입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에탄올이 아세트알데하이드 만들면 아세트알데하이드는 또 알데하이드 분해 효소에 의해서 분해되니까 이제 그 에탄올의 독성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한 150mg의 에탄올을 리터당 분해할 수 있고요. 알코올에 대한 친화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적당히만 알코올이 들어오면 문제가 없는데 왜 문제가 생기느냐? 술을 너무 빨리 많이 마시게 되면 이제 이 간에 있는 알코올 분해 요소가 작동해서 처리하기 너무 많은 알코올이 있으니까 또 다른 이 분해 시스템이 작동하는데 바로 MEOS입니다. 메오스 시스템인데요. 역시 이것도 간에 있긴 하지만 그 마이크로조멀 에탄올 산화 시스템입니다. 알코올에 대한 친화도는 낮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에탄올을 아세트알데하이드까지만 분해합니다. 그러니까 알데하이드를 다시 이 초산으로 분해하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알코올 디하이드로게나제가 여기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아세트알데하이드만 계속해서 축적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제 이 아세트알데하이드가 간 손상을 유발하고요. 두뇌 손상을 유발해서 필름이 끊기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술이 들어오면 이 간에 있는 알코올 분해 효소 시스템이 다 분해해서 문제가 없는데 그 용량을 초과하면 이제 알데하이드만 자꾸 만들어지게 되는 시스템이 작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술을 천천히 적당히 마시는 게 이런 간 손상이나 두뇌 손상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마약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중추신경 흥분제가 있어서 이걸 사용하면 사람이 이제 수다스러워지고 안정감이 없어지고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는 이제 카페인이나 니코틴, 담배죠, 코카인이나 암페타민 등이 있습니다. 반대로 중추신경 억제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활동을 억제하기 때문에 잠이 잘 오죠. 그래서 진정제, 수면제, 뭐 아편 계열의 마약, 아편, 몰핀, 헤로인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에 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제게 질문합니다. 왜 술을 마시면 자꾸 혀가 꼬이는가? 바로 그건 우리 신경을 억제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말도 생각 안 나고 했던 말 자꾸 또 하고 결국은 인사불성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중추신경을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 술에 관한 최근 논문들을 살펴보면요. 이제 그 술이 적당히 마셨을 때 주당 3, 4회, 만 30g 에탄올 이하일 때를 말하죠. 이때 이제 그 HDL 콜레스테롤은 4mg/dl 상승했고, A4A는 상승했고, 그 다음에 이
심혈관 질환의 비율이 한 25% 가까이 이제 감소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술의 종류와 관계없이 다 효과를 보였다고 이제 나오고요. 나쁜 면은 음주량과 비교해서 혈압이 상승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음주량이 2배 초과하면, 즉 그 30g 에탄올이 적당한데 이거보다 2배 이상 이제 마시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뭐죠? 그 맥주 2캔 이상 마시게 되면 고혈압이 유발되고요. 술에 의한 이런 그 혈압 조절 시스템, 레닌 안지오텐신 시스템이 이제 교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혈압약 복용자들은 특히 이 술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적당량의 음주는 이롭지만 그 적정량을 넘어가면 문제점은 더 커진다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 음주나 혹은 그 많은 양의 음주, 그래서 아까 그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분해되지 못하는 시스템이 작동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그 초기 간경화, 중기, 말기 간경화까지 해서 이제 그 간 조직의 이제 경화 현상, 그 다음에 이렇게 구멍이 생기는 그런 이제 조직 손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조직 손상은 이런 그 가역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금주하면 또 다시 회복합니다. 왜냐하면 간은 엄청나게 빠른 재생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술을 1회 마셨으면 한 3일 정도 쉬어준다면 이제 이런 그 간의 그 조직 재생 능력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네,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요. 이제 그 한국인들 중에서 고혈압이 있는 분들을 선발을 해서 음주량으로 이제 나누어 보니까 이제 그 음주량을 맥주 반 캔, 맥주 한 캔, 한 캔 반, 2캔 이렇게 해서 이제 그룹을 지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음주하시는 분들에게서 학력과 좀 연관성이 있는 게 나타났는데 이 학력이 낮을수록 이렇게 음주량이 많다는 거, 즉 고등학교 졸업 이상과 졸업 이하를 구분해 봤을 때 술을 많이 마시는 분들이 가장 이제 이 학력이 낮았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한국인 2014명을 대상으로 해서 음주량하고 이제 리피드 이 지지를 비교해 보니까요. 음주량이 늘어날수록 이렇게 그 HDL 콜레스테롤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맥주 한 캔 정도를 마셨을 때까지가 가장 좋은 이 증가를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그 non-HDL 콜레스테롤이 감소하는 것도 딱 맥주 한 캔까지를 드셨을 때 이 가장 많이 증가했고 그 이후로는 별로 그렇게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포화 상태에 도달한 거죠. 그리고 이제 혈액에 있는 중성 지방의 양이 증가하는 것을 보니까 맥주 한 캔까지는 그렇게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2캔이 되면 엄청 그 중성 지방이 증가하죠. 그래서 HDL이 감소하는 것은 좋은 것이나, 그리고 또 non-HDL 콜레스테롤 감소하는 건 좋은 것이나 중성지방이 증가하는 것은 별로 안 좋죠. 그래서 이 맥주 한 캔까지가 가장 적당한 음주 효과, 가장 좋은 이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결과를 냈고요. 그리고 이 이상을 마시게 되면 이제 고혈압도 유발되고 이 또 HDL이 그 이후로부터는 나쁜 HDL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더 안 좋죠. 그래서 알코올이 이 혈중에 있는 CETP를 억제하기 때문에 HDL을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CETP가 뭔지에 대해서는 저 사이언스 리더 1, 2회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중국인 남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입니다. 여기에서도 역시 그 음주량이 늘어날수록 총 콜레스테롤도 증가하고 중성지방도 증가했는데 그 가장 좋은 그 효과를 보이는 구간이 바로 여기 맥주 한 캔 정도를 드셨을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가장 이제 그 좋은 HDL 콜레스테롤의 증가와 그 다음에 그 총 콜레스테롤의 감소 혹은 그 중성지방이 감소하는 그런 구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맥주 한 캔 정도의 음주량이 가장 적당하다는 것을 다시 이 중국인 결과에서 알 수 있고요.
네, 일본인 남자를 대상으로 한 그 최근 연구를 보면 그 매일 한 22g 미만의 음주, 그러니까 아까 그 맥주 한 캔 정도의 양이겠죠. 그 정도를 마셨을 때 이 가장 좋은 효과들 이런 거 체지방 감소, 중성지방 감소, 허리둘레, 체지방, 그다음에 중성지방 감소, 허리둘레 감소, 그다음에 당화혈색소의 감소가 있었고요. 이거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매일 한 44g 이상의 그 술을 마시게 되면 이 오히려 안 좋은 그래서 체지방의 증가, 그 다음에 허리둘레 증가, 그 다음에 중성지방의 증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난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그 이런 지단백질들 VLDL, LDL, HDL을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 초원심 분리기라는 기계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 로타라고 부릅니다. 요 하나의 구멍이 있죠. 요 하나의 구멍에 한 사람의 혈액을 이제 넣고 이제 아주 초고속으로 윙 돌립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윙 돌아가면 24시간 정도 돌리면 이제 하나의 지단백질을 보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위로 노랗게 떠오르죠. 바로 이렇게 콜레스테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럼 여기 1번 환자부터 10번 환자까지의 이 혈액을 우리가 그 지단백질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VLDL부터 HDL까지 보는데 한 일주일 넘게 걸리게 되죠. 그래서 많은 시간과 육체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알코올을 늘 상용하는 환자하고 그 대조군의 이 지단백질의 모습이 어떤가를 서로 이제 이 초원심 분리를 통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 환자분은 이제 서울 강남에서 이제 유용주점을 운영하시는 분이고요. 이제 중년에 한 약간 좀 과체중에 가까운 그런 이제 체형을 가지셨고요. 15년 이상의 이제 그 이 동종업계 종사에서 아주 성실하게 매일 근무하셨죠. 그래서 양주 5잔 정도를 이제 그 매일 드셨고, 그 다음에 이제 주 4회 드셨으니까 거의 폭음과 과음에 이제 그 조건을 다 충족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총 콜레스테롤이 아주 높았습니다. 1000mg 이상이 넘어갔고요. 중성지방도 역시 1000mg 이상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초원심 분리에서 지단백질을 보니까 VLDL과 LDL이 완전히 지금 희뿌연 노란색이 이렇게 아주 선명하게 보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그 아주 이 뭐죠? 이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많아가지고 거의 막 이 기름기가 덩어리진 게 보입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은 좀 이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그 VLDL이나 LDL이 이렇게 좀 맑은 노란색으로 보이는 게 정상인데 비해서 이렇게 아주 탁한 아주 시뿌연 그런 이제 그 지단백질 VLDL과 LDL, HDL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바로 HDL의 기능이 훼손되고 이런 지단백질이기 때문에 이 고혈압이 유발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술을 오랫동안 마시면 이런 그 지단백질이 눈에 띄게 이렇게 변화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그냥 우리가 HDL 콜레스테롤 얼마, LDL이 얼마, 양을 숫자로밖에는 몰랐는데 이렇게 초원심 분리를 하게 되면 이제 정확하게 그 모습까지도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한국, 중국, 일본의 최신 연구를 종합해 보면 단 8g의 알코올 때문에 이 너무나 다른 이런 그 음주에 의한 변화를 알 수 있다는 걸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2g 미만의 알코올을 섭취할 때는 좋은 효과들이 나타났죠. HDL 증가, 체지방 감소, 중성지방 감소, 허리둘레 감소, 심혈관 질환 예방. 그런데 이게 이제 22g이 겨우 맥주 한 캔, 소주 두 잔, 와인 한 잔 이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넘어가면 하루에 30g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해로운 것들, 중성지방 증가, 지방간 증가, 고혈압이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적정량을 넘기는 순간에 이로움은 급격히 줄어들고 문제점은 커진다는 겁니다. 참 그래서 이 적정한 음주라는 게 사실 아주 참 지키기가 쉽지 않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애주가였죠. 거의 15년
동안 15년 이상 이제 술을 거의 이제 매일 마시다시피 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거는 늘 이렇게 숨쉬기 할 때 깊게 숨 쉬는 게 힘들었어요. 그리고 늘 좀 부대끼는 느낌이 있었고, 또 내장 기능이 은근히 좀 걱정이 되고요. 또 늘 왜 그렇게 음주를 하게 되었냐면, 밤에 잠이 안 올까 봐 어떤 불안한 거, 그런 게 좀 있는 거예요. 근데 술을 먹을수록 잠은 더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금주한 지 열흘째에 제가 느낀 것이 호흡하는데 굉장히 기분이 좋다는 거죠. 그리고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거. 어떤 뭔가 모르게 내장 기능이 좀 튼튼해지는 느낌이 좀 받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녁 때 밤에 잠이 그렇게 많이 올 줄 몰랐어요. 술을 끊으니까 10시만 되면 잠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술을 마실 때와 2019년 11월에 여기 인바디, 그러니까 체성분 분석한 거하고, 그 다음에 술 끊은 지 열흘 정도 됐을 때, 이 체성분을 분석한 거를 비교를 해보면, 나이는 좀 더 늘었지만, 그, 이 체지방량이 약간 감소했어요. 아직까지. 근데 이게 뭐 의미 있는지 아닌지는 저는 잘 모르죠. 다만 제가 이 체중에 비해서 과지방이 많았는데, 그건 바로 오랫동안 이렇게 음주량이 축적돼서 그런 몸에 이제 지방이 많이 축적된 게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데, 그래서 이제 열흘째는 뭐 사실은 뭐 잘 모르지만 한 달 뒤에 좀 측정해 보고 싶은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 문을 닫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측정할 수 없어서 좀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핑계 같지만 제가 그렇게 15년 동안 음주한 이유를 살펴보니까 제가 그동안 하루 종일 이제 연구실에서 연구하고 무슨 이제 연구 과제 따야 되고 논문 작성해야 되고 대학원생 지도해야 되고 스트레스가 엄청 많았죠. 그래서 이제 퇴근하면 그런 긴장감에서 벗어나고 싶었나 봐요. 내일 또 할 일이 많은데 잠이 안 오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 때문에 먹고 자자. 그래서 이제 근데 점점 알코올 의존이 생긴 거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자꾸 저녁 되면 이제 술 생각이 나고 먹다 보면 또 양이 늘고요. 사실 맥주 한 캔만 먹고 그만둔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죠. 아마 술 마셔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이제 습관화된 음주.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얼굴에 거무스름한 기운이 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이 사이언스 리더의 초기 때 찍은 영상과 지금 그러니까 3월에 9회 10회 때 영상을 보시면 이제 얼굴색에 변화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0년 2월 3일부터 금주를 시작했는데요. 현재까지 한 달이 조금 넘었죠. 그래서 잠이 안 올 줄 알았는데 밤 10시만 되면 잠이 쏟아지고요. 몸도 가뿐해지고 그래서 기분이 늘 좋습니다. 판단력과 기억력도 좀 더 수월해지는 것 같고요. 제가 가장 많이 느낀 건 내가 그동안 내 몸을 괴롭혀 왔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고 그동안 술을 마신 건 그냥 술 센 척하면서 오기로 마신 거지 내가 술에 굉장히 약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요. 그전에는 운동에도 사실 억지로 했어요. 빨리 마치고 이제 안 하면 안 되니까 하는 의무감에서 했는데 요즘은 거의 한두 세트 더 하고 싶어질 정도로 이제 운동 시간이 즐거워집니다.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이 내 얼굴색이 밝아지고 얼굴에서 윤기가 난다. 이런 말을 많이 이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제 사진을 비교해 보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하루에 맥주 한 캔 이내의 음주를 하시는 게 좋겠고 그게 힘들다면 차라리 완전히 끊으시는 게 더 건강관리에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사이언스 리더 제10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